데 통일부에서 자금을 내서 호텔 숙박할 수 있는 밥도 사주고 호텔에서 잠도 자도 우리가 그 비치 타운인가 거기서 잠을 잤는데 이렇게 세상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막 잡아넣으려고 환장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박근혜가 물러가니까 갑자기 돌변해서 180도. 그래서 아주 잘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조직을 빨리 결성해서 통일부라든가 또 국정원이라든가 그를 통해 가지고 청와대를 통해서 북한을 빨리 다녀와야 되겠다 하는 그 점을 중시하고 이 법통일을 조직하기 위해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민족계 언론이시다 또 지금까지 30여 년간 역사학계에서 저변 확대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민족계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정권 상임위원장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작 시간이 조금 늦긴 했지만 그래도 오신 분은 대부분 오신 것 같고 한두 분은 시간을 6시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늦은 것 같습니다. 6시로 알고 있는 분은 어쩔 수 없잖아요. 어떡하지? 기다려야 돼요. 이제 막중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우리가 두서없이 이것저것 하다 보면 결국 제 꼬리 다시 물고 돌아가고 그런 경우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걸음을 걷더라도 잘못 내디딘 발이 없어야 실속 있게 전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마음 자세부터 정신 자세부터 뭔가 알고 나가야지 긴가민가 하는데 물어보기도 어중간하고 그 소리가 들릴만 해요? 네.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자중질환이 되니까.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5.16 군사혁명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보이고 영과 부를 때 다 같이 하라고 하고 이렇게 내릴 때또 우리 하나가 서서 그거 보고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니까 질서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전부 일어서 지금부터 뛰어가지고 2km 전방에 있는 목적지에 도착을 해야 된다. 빨리 가는 팀이 우승한다. 그리고 상금은 뭘 준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일어서서 뛴 사람들은 2km 절반인 1km도 못 가서 다 지쳐버립니다. 왜냐? 팀이 같이 도착해야 되거든. 이쪽 팀이 20명, 저쪽 팀이 20명, 다 20명씩이라면 출발해가지고 도착할 때 20명이 다 도착해야지 하나만 빠져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먼저 마음 급해서 뛴 사람 있고 나중에 뭔가 뭔지 몰라서 그냥 따라가는 사람 있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도착 시간이 제일 늦어집니다. 그런데 먼저 출발하지 않고 다 같이 모여서 야 이런 오다가 떨어졌다. 이 내용은 이거다. 우리가 달릴 때 어떻게 달려야 된다. 빨리 달려서 지쳐버리면 목전에 결승선을 놓고도 할 수가 없다. 바로 우리는 에너지 조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서로 협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서로 리더를 통해서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토의를 해서 결론을 딱 내가지고 한다면은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이제 토론을 할 때 이런 게 생겨요. 아니 벌써 저쪽 팀은 가가지고 지금 300m나 갔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얘기만 하고 있으면 되느냐. 불편해요. 그런데 그 불편하는 순간에 마음이 바빠지잖아요. 바빠지는데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에 대한 마무리를 안 짓고 또 출발하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조금 더 늦더라도 확실히 알자 라고 해서 팀워크가 완전히 구성이 된 다음에
출발하면 많이 늦게 출발하지만 그 속도를 유지해가면서 결승점까지 가기 때문에 도착할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이거죠. 먼저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서로 찬반 토론이 있고 대모가 있어서 뭔가 어수선한 것 같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교육을 시켜놓으면 그 나라가 삶의 질이 훨씬 더 좋아지고 발전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전체주의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인 보고도 그래프로 해요. 그래프로. 그래서 100% 달성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그냥 뭐 90% 했다 하자. 야 지난번에 90% 발전 그 목표 달성했다고 했는데 요번에 그것도 내려가면 안 되니까 요번에 91% 했다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만 커지지 실질적인 민중 속의 발전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선거철 돼가지고 싹박 모여서 그냥 야 우리 통일 대통령 지지하자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빨리 모집되고 빨리 행동을 옮기는 것 같지만 결과는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좋지 않다. 우리는 설사 이번 대통령 아무도 추천을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우리 후손들의 앞날을 생각하는 진실된 그룹을 형성해 나간다면 그 뜻이 빨리 온다 하는 겁니다. 빨리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 소산자한테 좀 미안한 얘기인데 아까 얘기 이제 견로 표친 쭉 해가지고 순조까지 해서 거기 몸뚱아리 떼고 대가리만 경체 내임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경천은 돌아가신 아버지부터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들을 통 털어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경천은 제사를 잘 모시는 것이고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살아계실 때 못다한 무도를 아쉬워하면서 정성을 드리는 것을 경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인은 살아있는 사람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모두. 내 이웃, 가까운 사람, 먼 사람 할 수 없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알 수 있는 나하고 관련되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천 애인은 기독교에서도 예수가 그랬잖아요. 위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경천 애인이거든요. 경천 애인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명을 10계명을 지키라겠는데 무슨 경천 애인이냐 라고 한다면은 각계 전투만 알고 전술 전략을 모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나라를 사랑하는 경천하는 것부터 애인하는 환경운동까지 다 해야 된다는 우리가 나무를 사랑하고 소위 GMO 식품 거절하고 하는 그런 것들도 애인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대변해서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 것처럼 경천과 애인이 있는 것이고 우리들의 형이 상학적인 것과 형이 하학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같이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우리 역사 공부하고 역사 운동하고 역사 강의한 지가 벌써 50년이 되는데 그동안에 숱하게 많은 대통령 선거도 했고 국회의원 선거도 했어요. 했는데 선거 지나고 나서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는 교과서 안 고쳐줍니다. 또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우리가 인사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면서 아닌데 이 엉터리를 배우고 있는데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는데 하고 한탄만 할 뿐이지 그 시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30년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우리가 뭘 했느냐면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들한테 공문을 보내요. 공문을. 1. 귀하가 대통령이 된다면 역사 문제는 어떻게 하겠는가? 교과서 문제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는데 이것을 시정해야 된다. 이것에 대한 답장을 해달라 하고 후보들한테 답장을 다 보내요. 문제를 보내요. 보내면은 선거철에 바쁜데 뭐 이런 거 신경 쓰게 하느냐 하고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넣어버리는 사람들이 여당입니다. 여당입니다. 신경 안 씁니다. 주체예요. 그리고 야당 사람은 표를 하나라도 더 얻고 싶어서 그걸 챙겨가지고 좋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권을 갖게 되면은 어떻게 협조하자 합니다. 근데 선거 끝나고 나면은 물론 거기서 약속은 야당이 당선된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신기루로 남고 그리고 여당에서는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리고 그렇게 지내왔어요. 지난 선거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조금 된 건 언제 있었느냐? 김대중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소위 고구려 재단을 만들어주고 고구려 재단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바로잡아라 라고 한 거예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부에다가 임무를 주고 그 돈을 예산을 편성해주고 다 해줬는데 우리나라에는 그 모든 업무에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학술회의를 구성할 때는 그 분야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중심으로 연구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연구원을 여기에 종사할 사람은 석사 과정을 거친 사람이어야 된다. 라고 해서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에 의해서 사람을 뽑다 보니까 박사학위 받은 놈들은 다 가짜거든요. 현재도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운동 하고 있는 박사들도 준가짜예요. 준가짜. 그러니까 몇 가지는 맞고 나머지는 다 몰라. 상고사 모릅니다. 아예 논문에 그 참고도 잡아보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학력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고구려 재단의 재단 이사장을 누가 맡았느냐? 당군 할아버지부터 우리 그 모든 역사를 체계적으로 해라 라고 대통령을 했는데 거기 책임을 맡은 사람이 김정배라는 사람이에요. 고려대학교 총장이 했는데 그 양반이 박사학위 논문이 뭐냐면 당군은 신화다. 당군은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신화다라고 하는 논문을 갖고 박사가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군이 없다라고 하는 논문으로 박사 된 사람이 당군 역사를 재현해야 하는 이 고구려 재단의 이사장을 맡은 거예요. 그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에 연구원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다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인데 다 개똥 박사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배가 산으로 가. 대통령 의지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고 실질적인 우리 민족의 역사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2004년입니다. 2004년. 그때 당시 외무부 장관하고 있던 반기문이라는 자가 있어요. 그 아주 사기꾼인데 그 반기문이라는 자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동북아 역사재단을 하나 만들자. 왜냐하면 저 고구려 재단이 완전히 썩었다. 그리고 논문 나오는 것을 봐도 반응도 안 좋지만 저들끼리 예산만 나눠먹고 있다. 그러니까 동북아시아를 아울러 가지고 전체 그 역사가 상고사고 동북아시아 역사가 상고사고 그 상고사 속에 각 나라가 다 들어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 역사재단이라고 만들어 놓으면은 각 나라마다 중국이라든지 몽골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우리라든지 역사가 다 나오잖아요. 이거죠. 그러면 상고사를 제대로 정립을 하고 그 속에 우리가 민족적 부유를 다 찾아내면은 서로 형제 나라가 되고
하나는 어울릴 수 있는 우리 상고사를 체계화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제안했어요. 그거 참 듣기 좋더라고요. 바로 그거다. 그러면 국가 간에도 서로 감정이 나지 않고 서로 역사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좋은 학술단체가 될 수 있고 길을 열어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지지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시민회관에서 공청회를 하고 입법하고 그 다음에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걸 가지고 장난을 쳤더라고요. 어떻게 쳤느냐? 동북아 역사재단에 관한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규정까지 알아야 되는데 규정을 몰랐잖아요. 그냥 박유무이를 믿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규정이 어떻게 되느냐? 동북아 역사재단의 재단 이사장은 외무부 관료를 한다. 그게 첫 번째. 그래서 지금 1대, 2대, 3대, 4대 현재 있는 재단 이사장까지가 다 외무부 사람이고 역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외무부로 됐어요. 그 다음에 내용에 가서 어떻게 되냐면 이웃 국가 간의 충돌을 피하고 역사 문제로 인해서 정책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하자. 이게 정치 조직이지 학술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뭐 했느냐면 옛날에 우리나라 남북한 땅은 전부 다 한강 이남은 일본 임나일본부였고 네? 한강 이북은 전부가 한나라 때 한사군 설치했던 예? 그 사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중국 너구도 우리도 다 우리가 옛날에 다 너희 식민지였고 일본에다가도 우리도 너희들이 옛날에 식민지였고 이런 식이야. 그래가지고 다 양쪽에서 좋다. 그럼 네가 동북아 역사재단을 통해서 조선 사람들이 역사 문제로 이웃나라 간에 충돌이 없도록 좀 해라. 염려 마십시오. 하고 지시를 받아서 뭘 출마했느냐면 유엔 사무총장을 출마한 겁니다. 그때가 동북아시아 티어로 나와 있었거든요. 일본에서 하려고 그러고 중국에서 하려고 그러고 서로 유엔 사무총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걸로 선수를 쳐가지고 자리 후보가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을 2기 동안 하는 기간 동안에 역사에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고 우리 역사에서는 아무 소리 않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지도를 남한은 그대로 놔두고 이 DMZ의 일부는 떼서 유엔 소유권으로 하고 북한은 위쪽으로 잘라서 소련 땅, 이쪽으로는 미국 땅, 이쪽은 일본 땅, 여기 중국 땅 5개로 쪼개가지고 북한을 없애버리는 지도를 그려서 미국 동북아시아 차관부한테 준 거예요. 그 지도를 그리는 값이 47억이 든 겁니다. 47억을 들여서 지도를 그려가지고 우리는 그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지도를 보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동북아시아 재단에서 준 것을 미국에 가면은 동북아 정책 담당이 있어요. 그 담당이 이해가 안 가서 우리나라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야, 이거 지도 요 부분 어떤 거냐고 질문했는데 거기서 노출이 돼가지고 우리한테 정보가 돌았어요. 그래서 그날 만들어진 것이 뭐냐? 소위 역사의병대를 저희가 만든 겁니다. 그 역사의병대를 만들어가지고 동북아시아 동북아 역사재단을 타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병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초창기 제가 그 발의하고 만들고 해서 제가 총 사령을 맡았습니다. 했는데 동북아 역사재단을 깨가지고 그걸 못하도록 하고 이제 추진하는 동안에 제야에 있는 소위 제야사학이라고 하는 그 제야라는 것이 아주 나쁜 말입니다. 우리가 정통사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족 정통사학하고 식민 강단사학하고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되는 건데 자기네들은 전통 강단사학이라고 하고 우리는 제야사학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동북아 역사재단하고 합의를 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역사 토론을 할 때 강단사학의 교수들 3사람 나와서
발표하면 우리 제야사학에서도 세 사람 나가서 발표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토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럼 그것을 이쪽으로 책임지겠어. 예, 우리가 책임지겠어. 이렇게 짝짝꿍이 돼가지고 예산 나눠먹는 조직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총사장 사퇴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가망이 날자 배 떨어지더라고 어떤 조금 역사에 대해서 의욕은 좋은데 지식이 없는 어떤 여자가 잘못 말을 해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해석이 돼서 좀 오해가 생겼습니다만은 궁극적인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 우리 역사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세력을 제거하자는 겁니다. 제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쪽이건 저쪽이건 희생양은 있습니다. 희생양이 있는데 우리 역사를 73년 동안 선악기에다 넣고 농단을 부리는 미국 세력과 또 그동안 우리를 호되게 부려먹다가 지금은 못 부려먹어서 애가 달아있는 일본 세력이 지금도 집권하고 있는 소위 우리나라 보수입니다. 원래 보수라고 하면 그 나라의 전통 문화와 민족 정서를 가지고 우리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보수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보수는 뭐냐? 나는 보따리 싸가지고 전쟁 터지면 미국으로 도망갈란다. 그럼 나는 미국에 줄이 있다. 그러면 그 보수예요. 나는 일본으로 간다. 그 보수라고 해요. 전쟁이 터질 기미가 생기면 나는 외무부에서 연락이 온다. 빨리 비행기 타라고. 그게 보수라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사대주의자이거나 나라를 나가더라도 우리 패밀리는 도망갈 수 있고 살 수 있다. 소위 외세에 의존한 사고방식을 갖는 사람을 보수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그래서 그 사람을 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4대 보수라고 합니다. 4대 보수. 남한테 의지하는 보수. 4대 보수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주체의식을 갖고 살자 그러면 그건 좌빨이에요. 좌빨. 왜 좌빨이냐? 자기네들하고 반대니까 빨갱이죠. 자기네들은 빨갱이가 아니니까. 그래서 촛불을 든 사람은 전부 빨갱이가 됐는데 사실 촛불을 든 사람이 바로 민족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촛불은 정의였습니다. 근데 그 정의를 나 같은 사람이 광화문에 가서 촛불 들고 있으면 그것이 좌빨 속에 들어가 있어. 우리 의병대장 총사령이 좌빨이다 하고 막 카톡에서 난리가 났는데 실질적으로 태극기 부대는 태극기를 더럽힌 겁니다. 왜 그러느냐? 가보세요. 지금도 템프로 볼 수 있죠. 미국 성조기를 어마어마하게 큰 놈을 갖고 흔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기 흔들고 일본 기 흔들고 그리고 우리나라 태극기는 조그마한 거 갖고 다니면서 흔들고 다니고 그것이 애국 단체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우리는 우리 민족 자존과 자의와 민족혼과 홍익인간 제세 이화라고 하는 철학을 갖고 우리 민족이 세계 민족의 주도 민족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하려면은 정치 세력도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맨날 뒤에서 뒷소리만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그 박사 학위는 없지만 우리 역사에 대해서 통사적으로 알고 있고 그 현재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 논문을 하나하나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아무개가 해야 된다 라든지 국회의원 중에서도 문공국가위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민족운동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해서 구성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금방 바꿔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냥 어중이 떠중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나라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더 크게 꿈을 갖고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사람들로 돼야 된다는 얘기고 끝으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큰 일을 하는데 꼭 호소다만 하고 자잘한 일들이 그 여드름 불키듯이 불키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한테 서로 큰 마음 갖고 화목하고 크게 보고 그리고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은 객관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서로 이 카톡질 하거나 뭐 그런 것으로 해서 아주 그 남들이 보면 부끄럽게 그렇게 말썽을 일으키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우리 스스로가 앞서가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커지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커지지 않으면 우리와 앞날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예로 아무 필요 없는 사드나 서둘러를 봅니다. 그 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북한에서 쏜 이건 저 미사일은요 마하 10이라고 하는 속도로 날아가거든요. 사드는 최고 속도를 내봐야 비총으로 날아가도 마하 5밖에 안 돼. 그 마하 5로 날아간 놈이 어떻게 마하 10을 잡습니까? 전혀 거짓말입니다. 그 때문에 이미 미국에서도 제작 자체가 실패했다. 폐기처럼 한 건데 이왕 만들어 놓은 거 어쩔 것이냐? 그냥 한국이나 이런 데 갖다 배치해놓고 더 걷어들이면 될 거 아니냐? 진짜 이런 식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절대 넘어가지 않는 착한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에 의해서 일을 잘 차려나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5.16은 혁명이 아닙니다. 그건 강소들이 하는 권력 탈취의 쿠데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지금 그 12.12 같은 경우도 전두환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국가 내란죄에 의해서 형을 받은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이 왜 국가 내란죄입니까? 내란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현실을 속일 수는 있지만 역사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지식과 의식과 정신을 가지고 출발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오늘 모임은 민족진영입니다. 민족진영. 그리고 민주진영하고 민중진영은 또 따로 있어요. 3자가 다 하나로 화합이 돼서 큰 일을 해 나갈 거고 우선은 우리 민족진영에서도 역사 연구하는 학술회라든지 아니면 그